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제 2026년이 새롭게 밝았습니다. 1월 2일 이렇게 인사드리는데요. 금요일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2026년의 첫 거래일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올 한 해도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서 성공적인 포트폴리오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한산한 거래 속에서 조금 하락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2025년 전반적으로는 롤러코스터를 탔던 4월장 그리고 1월장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던 한 해였습니다. 자, 이번 한 해에는 또 어떤 흐름을 그려주게 될까요? 저희와 계속해서 기대해 보시면서 투자 힘차게 이어나가 보시죠. 네, 2025년도 미국 증시 또 한 번의 대단한 약진을 나타냈습니다. 2025년 마지막 거래일 시장 상황이 어땠는지 점검해 보면서 올 한 해의 새로운 전략도 새롭게 세워보시죠. 2025년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3대 지수는 아쉽게 일제히 하락세로 연출이 됐죠. 이날도 한 0.7% 안팎의 내림세를 그렸고요. S&P 500 지수는 6,845선까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요 자산군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그렸던 하루였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과 금 그리고 은값이 다 함께 내렸죠. 특히나 10년물 금리가 3bp가량 올라서면서 4.17%대를 가리킨 것을 보면은 채권 가격의 약세도 동반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날 센티먼트를 저하시켰던 요인, 핵심적으로 은값의 급등락이 지속되고 있는 요즘이죠. 이날에도 5% 이상 아주 고변동을 나타내는 나흘째 그런 변동성이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센티먼트를 억눌렀던 하루였습니다. CME가 그러니까 시카고 파생상품 거래소가 지난주에만 2번 정도 이 증거금 요건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은값에 대한 센티먼트가 많이 저하가 됐던 요인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제지표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요. 다만 증시로의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원래 연말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 에는 계절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된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목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수치에는 좀 우리가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전주 대비 1만 명 이상 감소하면서 19.9만 명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한 어떤 기준선인 20만 명을 하회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4년 초 이후로 20만 명을 하회했던 적이 많지 않다라는 면에서 미국의 고용시장 개선의 시그널을 약간은 보내오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측에서는 새해 첫 거래일 강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1953년 이래 S&P 500 지수 새해 첫 거래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개장을 하게 될 텐데 중간값 수익률이 한 0.3%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코멘트가 있더라고요. 과연 오늘 밤 개장하게 될 미국 증시 올해 첫 거래일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해 동안의 연간 차트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는요.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 추세를 쭉 그렸던 한 해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공포감이 도사렸던 2월 중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의 변곡점을 그렸던 바가 있었고요. 4월 초에 해방의 날을 계기로 해서 한번 크게 급락세가 나타났다가 관세를 유예시키겠다라는 발표 이후로 본격적으로 회복 흐름을 그렸던 미국 증시였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 암호화폐가 급락하면서 약간의 흔들림이 이 10월경에 있었고요. 그리고 11월 후반 이후로는 AI 버블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박스권 장세를 그리는 구간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2025년 한 해로
순서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퍼센테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S&P 500 지수 16.39%의 수익률로 작년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두 자릿수 수익률을 3년 연속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더 강했습니다. 20.4%의 플러스, 다우지수 역시도 13% 가까운 플러스권이었고요. 또 러셀 2000 지수 중소형주들이죠. 11.4%의 플러스로 2,481포인트 선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원자재의 그러니까 특히 귀금속의 두드러지는 랠리가 나타났던 한 해였는데 금 가격은 66%대의 랠리, 은값이 142%로 그 어떤 자산을 훨씬 더 아웃퍼폼하는 흐름을 보여줬던 것이 작년이었고요. 반대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한 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종목별로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S&P 500 지수 연간 기준으로 틀어놓은 겁니다. 보시면 대단한 약진이 나타났던 M7 종목들 표정이 두드러지고 있죠. 엔비디아가 38%의 플러스고요. 브로드컴이 50% 가까운 급등, 그리고 무엇보다 알파벳의 급등률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65%대의 플러스로 거래를 마감하고 있죠. 그 밖에는 상대적으로 애플과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메타 등의 종목들은 아주 큰 폭의 급등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표정 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2025년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시총 1위에 등극을 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시총 1위 기업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엔비디아 이전에 애플이 있었고 그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에 1990년대에는 AT&T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시총 1위를 꿰차게 되면 특징적으로 이들은 한 10년 정도 그 1위 자리를 유지한다라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과연 이번 2020년대 AI 사이클의 주인공으로 등극하게 된 엔비디아가 이전과 비슷하게 10년 정도 그 자리를 유지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워낙 변화와 혁신이 빠르게 나타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그 기간이 단축되게 될 것인가,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밖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시가총액 순위가 역전이 됐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2년 연속 시총 순위가 3위에서 4위로 하락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우에는 10위권을 유지를 했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이 시가총액 순위 측면에서는 다소 횡보를 하고 있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9위로 마무리가 됐는데 과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총 순위 치고 올라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작년 한 해 135%의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던 가운데에서 미국 증시 탑 20 종목 안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삼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S&P 500 지수 안에서 가장 크게 급등했던 종목들, 상위 종목들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8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웨스턴 디지털 276%의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바로 뒤를 이어서 235%, 시게이트가 224%, 로빈후드 역시도 192%의 수익률이고요. 그 밖에도 워너브로와 뉴몬트, 팔란티어와 램 리서치까지 일제히 세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종목들의 급등을 드라이빙했던 요인들을 정리해 보자면 웨스턴 디지털의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붐이 일게 되면서 고용량 HDD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기대감을 받아갔던 측면이 있고요.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AI용 HBM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 D램 낸드 수요가 폭증한, 그러니까 메모리 사이클의 수혜를 받아갔던 측면이 있습니다. 시게이트의 경우에는 하이퍼스케일
하이퍼스케일러들과 대형 계약을 체결하면서 역시나 실적이 대폭 개선이 됐던 한 해를 보내게 됐고요. 그 다음 장을 열어보시면 그 밖의 종목들의 상승 요인들도 정리를 했습니다. 로빈후드의 경우에는 주식과 크립토 거래량이 대폭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S&P 500 지수에 새롭게 편입됐던 역사를 기록했던 한 해였고요. 워너브로 디스커버리는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의 인수전에 의한 주가 부양이 있었고, 뉴몬트의 경우에는 금 가격의 급등수에, 팔란티어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기업단에서의 계약이 확대되면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주 강한 실적 성장세가 확인되고 있다는 부분이 주가를 부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램 리서치의 경우에는 TSMC와 삼성, 인텔 등으로부터 설비 투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수혜를 받아갔던 한 해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25년 리캡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외신 소식들은 혜은 앵커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2025년 체린 앵커가 아주 잘 정리를 해줬는데요. 이제 새롭게 밝은 2026년은 또 어떤 모습을 그려나갈지 참 기대도 되고, 또 계속해서 앞서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상승률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쭉 상승이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2025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또 하나의 큰 별을 함께 보내게 됐죠.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이 이제 물러나게 됐습니다. 워런 버핏은 이제 다른 CEO에게 자리를 넘겨주게 됐고요. 일단 일선에서 물러난다라는 이야기는 지난번 주중에서 쭉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2025년과 함께 안녕을 고하게 됐습니다. 워런 버핏은 1965년에 주당 $19에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직물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 그동안의 누적 수익률이 610만 %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버크셔 해서웨이 A주를 산 사람이라면 610만 %의 수익률을 얻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이 기간 동안 S&P 500이 4만 6천 %의 수익률을 올렸던 것과 대비하면 워런 버핏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체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투자 조언들을 많이 남기기도 했는데요. 워런 버핏의 마지막 투자처였다라고 이야기가 됐던 구글 알파벳. 워런 버핏이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투심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했는데요. 버핏의 마지막 선택은 사람들이 답을 찾는 방식 자체에 투자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저 기술주로서 구글 알파벳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코카콜라라던가 정말 내가 삶 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 늘 누릴 수 있는 종목들 안에서 수익을 찾아왔던 워런 버핏이 새롭게 기술 자체에 주목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답을 찾아 나가는가,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투자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2026년에 새롭게 버크셔 해서웨이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이렇게 아주 청년의 모습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 주름살 하나하나에 투자의 철학과 노하우가 담기는 그 시간 동안의 의미들을 저희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볼게요. 앞서서 2025년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댄 아이브스가 픽한 2026년의 AI주 5선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그리고 딥워터 호라이즌의 진 먼스터가 2026년의 기술주를 진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AI 사이클이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 질문을 받았을 때 진 먼스터는 AI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적이다. 현재의 상황은 야구로 치면 2회 초 정도가 아닐까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스닥이 올해 5에서 10%가량의 상승 탄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2회 초라는 것은 아직 경기가 어떻게 될지도 완전히 가늠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AI 사이클 자체 우리는 아직 완전 초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또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기사 사진에 등장을 했는데 작년 여름보다 더 불타는 강세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한 2년 동안은 로보틱스 그리고 자율주행이 기술주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피지컬 AI에 굉장한 주목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올 한 해 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 궁금해집니다. 지난 3년 동안의 강세장을 이끌었던 주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탄력을 과연 언제까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마치 AI 사이클 자체의 운명이 엔비디아에 걸려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수요와 공급의 비율을 따졌을 때 수요가 12로 그리고 공급이 1로 압도적으로 수요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속도 자체도 엔비디아가 3년에서 4년가량 빠른 타임라인을 여전히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 먼스터는 시장은 올해 한 엔비디아가 18%가량의 성장세를 보일 걸로 전망을 하는데 본인은 60% 중반대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댄 아이브스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막 아주 강세론을 펼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요. 올해는 250달러에서 275달러 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 기술주를 진단한다고 했을 때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M7 종목들이 이전만큼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일 겁니다. 구글에 대해서는 낙관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검색에서 AI로 이제는 완전히 성공적인 전환을 해낸 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클라우드의 견조한 성장세 역시도 구글에 대해서 낙관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앞서서 체린 앵커가 구글 알파벳과 시총의 이 순위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또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오히려 이 두 사람은 강력 매수 의견을 권고합니다. 댄 아이브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상 과매도권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강자라는 우리가 과거의 위상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의외로 최선호주인데요. 진 먼스터는 상반기 최고의 주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애플이 가지고 있는 이 하드웨어의 장악력 자체를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은 기대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AWS 인프라 구축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이 구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있어서도 상당히 아주 공격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깜짝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또 M7 종목에 비해서는 낮아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라던가 애플이라던가 이러한 종목들도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M7 얘기를 했을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또 테슬라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특히 댄 아이브스 굉장히 불리시한 의견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테슬라와 로보택시 모멘텀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면에 있어서는 이전에 몬스터 이어가 될 것이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AI 혁명이 실체화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2026년을 명명을 했는데 30개 도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AI 면에서는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테슬라도 세계 최고의 피지컬 AI 기업이다라고 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대차가 우리나라의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의 현대차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이 근간의 배경으로는 엔비디아가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보틱스가 어떻게 주행 데이터를 쌓는가에 있어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루트가 이러한 완성차 기업들일 텐데 현대차에 앞서서 이미 테슬라가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었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수직 계열화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은 일찍이 마쳤고요. 그 다음에 중국 기업들과도 함께 파트너십을 맺었다가 중국 기업들 역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면서 자체적으로 수직 계열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로서도 현대차가 필수적인 파트너십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테슬라 역시도 이전에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피지컬 AI 쪽에 테슬라의 주행 데이터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됐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AI 면에서는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테슬라도 세계 최고의 피지컬 AI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요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사실 시장에서는 인도량에 대해서도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을 우려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이 압도적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리레이팅할 수 있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도량의 경우에는 시장 예상이 한 16%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0에서 5% 상승에 그칠 수도 있다라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국에 자율주행과 로보틱스가 테슬라의 주가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는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댄 아이브스였죠. 자, 그렇다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과연 탑5 종목 어떤 종목으로 꼽아줬을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의외로 엔비디아가 빠져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625달러의 목표가를 제시를 하면서 지금 현재 가격 레벨 대비 한 28%가량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웨드부시의 최선호 대형주로 꼽혔고요. 애저 클라우드 성장과 예산 확대로 인해서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익 의 규모가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애플에 대해서는 350달러의 목표가 역시 28%가량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24억 iOS 그리고 15억 아이폰 사용량을 감안을 했을 때 만약에 온전하게 이 애플의 하드웨어 세계가 AI화 전환이 된다면 주당 한 75달러에서 100달러까지도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600슬라 이렇게 또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가격 대비 한 30% 이상의 상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조에서 불리시한 경우에는 3조까지의 시총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로보틱스와 AI, FSD 그리고 사이버캡 생산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잘 버무려져 있다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죠. 이를 과연 머스크 CEO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빨리 타임라인 안으로 끌어당기게 될지 이 부분을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는 230달러의 목표가 27%의 상방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몸살을 앓고 있는 팔란티어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기업들이 걸어오지 않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몸소 뚫고 나가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일각에서 평가하고 있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스 카프 CEO의 리더십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1조 달러 시총 경로에 들어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600달러의 목표가 그리고 26%의 상방 여력 보고 있는데요. 사이버 보안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고 지금 이 탑5 종목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노우플레이크, 몽고DB 이러한 종목들이 있을 텐데 팔로알토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AI 엔터프라이즈 종목들은 이번 4년차 강세장에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먼스터는 소형주 지수가 나스닥 100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2026년에 이들의 전망이 어디까지 들어맞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머스크 모멘텀 그런데 앞서서 살펴본 것 말고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해부터 터진 어떤 모멘텀이 있는 건지 들여다볼까요? 이번에는 뉴럴링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X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를 로이터 통신이 기사화를 했죠. 새해부터 BCI, 뇌 임플란트 기기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골자였는데 완전 자동 수술 그리고 FDA 승인 여부가 아직 물론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2024년에 승인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하나의 규제를 뚫어나가면서 어떤 모습을 그리게 될지 한번 지켜보셔도 좋겠고요. 재무적으로도 머스크 CEO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다른 경쟁자들을 뚫고 나가야 되는 점, 여러 가지 리스크들도 상존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또 이렇게 바이오텍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또 획기적인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발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들여다보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머스크 생태계 확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테슬라, 뉴럴링크, 로봇, 자동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수혜를 받아갈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 CEO가 구축하고 있는 사업군들의 경우에는 워낙에 수직 계열화가 탄탄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테슬라에 대한 노출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아크 이노베이션 ETF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 CEO 관련 테크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보여질 수 있겠고요. 만약에 BCI 전체 시장이 확장되는 쪽으로 시선을 본다면 클리어 포인트 뉴로 BCI 수술 플랫폼 전문으로 경쟁이나 협력이 가능할 수 있겠고, 그 밖에도 인테그라 라이프 사이언스, 보스턴 사이언티픽 같은 종목들 함께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요. 사업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 일론 머스크 CEO가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밖에 BCI 쪽은 빅테크도 아주 많은 규모는 아니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메타는 VR 퀘스트를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뇌의 흐름들을 어떻게 좀 미리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VR 세계에 구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기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애플의 경우에는 뇌 인터페이스 관련해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메타처럼 이렇게 VR, AR 기기를 영위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알파벳 구글의 경우에는 구글 딥마인드라는 이 연구기관에서 BCI를 연구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의료 로봇 그리고 헬스케어 테크 투자 기반으로 했을 때는 자동 수술 시장이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인투이티브 서지컬, 메드트로닉, 스냅 같은 기업들 언급되고 있으니까요. 올 한 해도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서 좀 바이오텍 관련한 종목들, 새로운 기술들 좀 지켜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관련한 내용들과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